여기서 갑자기 또 부산 남자 얘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어제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증언을 자처했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른바 무심한 아빠 전략을 쓰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아버지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실제로 어제 검찰은 내로남불 사건 반성조차 안 한다라고 하면서 기득권 이용한 반척이다. 조국 징역 5년, 정경심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어제 조 전 장관은 반성의 메시지보다는 5년간 하루하루가 생지옥이고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자영 변호사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법정 증언을 자처하면서 한 말,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고 부산 남자라서 경상도 남자니까 대화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거의 협박해야 도와주는 정도였다. 저 말을 한 의도에 대해서 여러 좀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의도는 사실 가족 간의 공범관계가 됐을 때 가장 좀 유리한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요. 둘이서 똑같이 처벌 세게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전에 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고려돼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책임을 안으면 많이 추가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차라리 몰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 살려가지고 가족 전체로서는 이득을 취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이라는 걸 굳이 절차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요즘 재판에선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했다는 거는 가족 간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저 말만 가지고서 별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의미가 저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는 자기가 최후 진술하듯이 그냥 진술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했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 진정성 있게 질답이 오고 가는 형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또 왜냐면은 증거가 우선하지 말이 우선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저 말이 맞지 않는 게 서울대 인권법 세타나 이렇게 조국 장관을 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산 남자라서 대화 많이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해명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톡이 또 다 공개가 됐는데 조국 장관이 그 대화를 주도해요. 아빠 준비됐다. 너는 위에서 아래로, 나는 밑에서 위로, 엄마는 마음대로. 이게 다 주도해가지고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는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 말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는 전략은 세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의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 그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를 찾으려면 법정 증언을 자처했다면 그래도 좀 반성하는 측면, 사회적 형벌, 무뚝뚝함 이런 거 말고 다음 화면을 보면 정경심 전 교수조차도 오만하고 세상 물정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형에는 불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형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그거 가지고 뭐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또는 사회적으로 뭐 심판을 받았다 그랬다고 해서 법정에 무슨 형벌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재판 과정이 사실은 물론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지 법정에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 항소심 판결은 2달 뒤인 내년 2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걸 정치권으로 좀 더 해석한다면 조국 신당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팀이 해체됐다. 조국 전 장관도 어제 구형이 이루어졌고 이제 결심이 됐잖아요.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행사 공지를 하나 봤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 용해인 의원이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개혁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토크쇼의 사회를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구나. 일종의 비례연합신당 쪽에 참여를 하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바로 저 사진이에요, 최병무 의원님. 네. 송영길 신당도 이 정도면 이제 물거품이 됐고, 조국 신당도 뭐 선거제와 상관없이 이제 본인 항소심 재판에서 실제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기 보면 용해인 대표 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참모했던 천호선 사무총장, 뭔가 조 전 장관의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2월 8일 그러면 그게 이제 2심입니다. 2심이면은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은 2심이 끝이잖아요. 예.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선고 내리고 만약에 그때 그 실형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건 이제 뭐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원석 전 의원 말대로 정말 최근에 그 신당 실무진들 뭐 이게 해체가 됐다면, 저는 뭐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아마도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신당 추진 작업을 차라리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용해인 의원 등이 주도하는 그 개혁연합신당이나 뭐 이런 데 참여해서 본인의 역할이 별로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 사법적으로 이제 본인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뭐 심판을 받는 것,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8일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